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자꾸 재발한다면 돈만 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과연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이 넘는 동안 무릎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무릎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기준이 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포츠의학센터를 이끌고 닥터핏을 운영하고 있는 박원하입니다. 무릎 아픈 사람들은 무릎만 아프지 않고 대개 발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딴 데가 같이 아파요. 그래서 무릎은 대개 딴 관절을 고치면 무릎은 따라서 좋아져요.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 보면 보세요. 고관절은 굽히죠? 이거 하죠? 다 돼요. 다 돼. 그 다음에 발목 굽혔다 폈다 돌렸다 뭐 다 돼요. 근데 무릎은 굽혔다 폈다 외에 돌리는 건 무릎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돌아가서 무릎이 돌아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릎 관절은 굽혔다 폈다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이에요. 근데 이 굽혔다 폈다밖에 못하는 관절이 옆으로 뒤틀리거나 옆으로 꺾이거나 하면 무릎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고관절이나 발목이 해야 될 동작을 무릎이 대신하는 사람들이 무릎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관절과 발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관절과 발목을 잘 사용 못해서 무릎 관절이 무리하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무릎에 사뼈들이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줄어 있다고 대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무릎에 걸리는 체중의 양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걸리는 체중의 양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올라갈 때는 내 체중의 3분의 1에서 반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최대치 해봐야 10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은 어느 순간에서는 50, 70, 100을 넘고 심지어 내려오는 가속까지 하면 충격량은 내 체중을 넘어서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때 무릎이 온전하면 그나마 넓은 면적에서 그 압력을 받아내지만 약간 왜곡된 무릎이 있는 분은 좁은 면적에서 그 압력을 받아내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훨씬 더 치명적이고 힘이 든 겁니다. 계단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뒤로 내려오는 동작이 좀 더 좋은 건가요? 뒤로 내려오는 동작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앞으로 내려올 때는 사실은 천천히 무릎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뒤로 내려올 때는 내가 무릎을 천천히 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똑같은 체중이라도 앞으로 오는 것보다 뒤로 내려오는 게 훨씬 무릎에 가하는 충격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뒤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옆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계단을 옆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앞으로 내려올 때보다 당연히 속도도 줄어들고 또한 접촉면에 줄어든 것도 사실은 앞으로나 뒤로보다 옆으로 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그나마 무릎 아픈 분들이 그나마 계단을 내려오실 때 보시면 아마 제일 많은 부분들은 옆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옆으로 내려오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의 차이는 뭐냐면 무릎은 손상이 심하게 됐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자연 회복력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계속 약을 주고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약 받고 운동하고 오세요, 약 먹고 운동하고 오세요 하는 무릎 환자들이 병원에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환자들이 그런 약만 가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 좋아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면 심하지 않은 손상이면 그 손상이 온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왔는데 구조적인 원인을 병원에서 고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하면서 스스로 환자가 고쳐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환자분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무릎이 정 위치에, 쉽게 얘기하면 이 무릎이 제 위치에 위치하도록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대로 쓰는 방법,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사실은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무릎은 스스로 자연 치유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가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리가 나도 아프지 않으면 괜찮습니다가 현재는 답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관절 간격이 넓어지고 관절면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은 쓰셔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원인은 뭐냐면 무릎의 뼈들이 정렬이 살짝 어긋나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긋난 원인은 근육 배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근육 배치가 조금만 좋아지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그 소리 나는 거를 없애시긴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정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대개는 이렇게 걷고 운동하다 보면 소리 없어져요.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거는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 있는 액체 성분이 관절 내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절이 아주 멀쩡하다 그러면 부을 수도 없고 물이 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무릎이 뭐 한 번도 다치지 않나요? 조금씩은 다 다치고 스스로 치유되고 하죠. 조금 찢어져서 조금 물이 나와서 분 거는 저절로 흡수돼요. 그 양이 조금 많아지면 스스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물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붓는 게 계속 반복될 때는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인 치료를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찜질을 집에서 하게 되면 온찜질을 해야 돼요? 냉찜질을 해야 돼요? 이때는 무조건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온찜질을 하는 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불난 데다가 장작 또 집어넣는 격이고요. 냉찜질은 불나는데 물 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놓는 뼈 주사고 무릎 주사고 이런 주사제가 뼈를 녹이고 조직을 녹이는 주사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연골 주사 성분에 연골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선전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릎 연골은 아껴서 쓸 수 없어요. 무릎을 살아가면서 누워서 살기 전에는 계속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잘 쓰셔야 돼.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는 무릎을 제 기능에 맞춘 각도에서 움직이고 하면 무릎은 평생 동안 버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면 무릎 관절이 성한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무릎 관절의 각도가 깨지는 겁니다. 운동을 부지런히 한 사람들은 아주 왜곡된 운동을 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 관절의 각도나 배치가 다 좋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무릎을 많이 써가지고 무릎을 상하게 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운동을 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나 서장훈 같은 경우는 무릎 연골이 이미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첫째 운동 시간 자체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분 무릎들은 수도 없이 부딪히고 남하고 부딪히는 무릎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깡패 주먹이에요. 깡패 주먹은 맨날 싸우고 연습하고 하니까 주먹이 손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무릎도 일반인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더군다나 무릎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잘 버텨요. 운동량이 많아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뭐예요? 과하게 하시는 분 플러스 무릎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일상적인 운동을 가지고 무릎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1기, 2기, 3기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자기가 외발로 설 수 있는 정도면은 사실은 운동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간격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건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딱이 있는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수술하려고 그러고 여기선 좀 더 운동으로 해보자 그러고 사실은 본인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면 사실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돼요. 그럼 수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력이 약화돼 가지고 무릎 관절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 운동으로 인해서 초기 관절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도 나는 관절염이 심하게 왔고 더 이게 어렵다. 대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판단은 사실은 무릎 전문 선생님한테 맡기셔야 되지만 혼자서 만약에 판단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실 때는 아픈 무릎으로 외발로 쓸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대개 병원에서 권하시는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상당 기간 수술 없이 잘 지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발로 서서
외발로 쓴 상태에서 무릎을 한 15도에서 30도 통증 없이 굽힐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먼저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운동만 하셔도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픈 동작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런지나 스쿼트 다 무릎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는 런지나 스쿼트를 잘 못했다는 증거예요. 동작이 정확하게 런지나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나 무릎이 아파, 런지 스쿼트 많이 해왔어 그러면 그 말은 나 런지 스쿼트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플 때는 일단 쉬고 좋은 자세를 계속 찾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플 때는 무조건 무릎 같은 경우는 아픈 동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해서 좋아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동작을 하신다 그러면 범위를 조금만 줄이시면 아마 무릎이 안 아프고 그 동작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아프신 범위에서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다시 열로 회복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위치를 똑바로 잡아주고 관절을 정렬을 좋게 해주는데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뒷근육, 허벅지 앞근육, 뒷근육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만 열심히 하고 뒤를 너무 안 하다 보라는 동작을 하다 보면 비율이 깨져서 사실은 도움이 생각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벅지의 앞근육뿐만 아니라 뒷근육, 햄스트링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가부좌가 최악의 습관이죠. 앞바다리. 예, 앞바다리. 쪼그려 앉기 같은 것도 되게. 쪼그려 앉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양반다리랑 쪼그려 앉기 중에 어떤 게 더 안 좋아요? 쪼그려 앉기가 훨씬 더 안 좋죠. 훨씬씩이나요? 예, 무릎의 각도를 보세요. 이 무릎은 절대로 굽혀질 때 무릎이 발보다도 앞에 쪽으로 심하게 기울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동작이 나오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는 분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분이 한번 지금 체험해 보시면 무릎을 이렇게 굽히다 보면 어느 각도보다 더 굽히면 아파요. 근데 무릎을 굽힐 때 보세요. 무릎을 뒤로 가서 이렇게 굽어지는 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무릎을 굽힐 때 힙을 이용해서 이렇게 굽히면 지금 90도에 가깝게 됐잖아요. 제가.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힙을 안 쓰고 무릎을 앞으로 해서 90도를 굽히면 이거는 못해요. 아파서 지금. 아파서 더 이상 못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무릎을 90도 굽히더라도 힙하고 협업을 해서 하면 무릎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릎 환자는 본인의 무릎 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외발서기하고 외발로 서서 무릎 굽히기입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힘든 분은 옆에 지지를 하고 외발서기.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긴 시간 못 할 텐데 짧은 시간 하고 불편하면 내렸다가 하시고 만약에 이 단계들을 꾸준히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릎 굽히기입니다. 무릎 굽히기요? 무릎 굽히기. 무릎 굽히기. 이게 뭐 데드리프트의 동작도 되고 스쿼트의 동작도 되는데 무릎을 위해서는 무릎을 살짝 굽히시는 거예요. 이때도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은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게 무릎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는 분은 요거 하실 때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 않은 각도만 하고 말아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당장 요하는 게 아닌 무릎 불편한 사람들은 다 쓸 수는 있어요. 이 외발서기만 열심히 하시면 이것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웬만한 무릎의 문제는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부지런히 하시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아마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